이번엔 전 과목별 세무조정에서 우리 교재에서 이제 마지막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것은 여기 13번에 기부금 조정 명세서예요. 기부금 조정 명세서. 기부금 조정 명세서 뭐 모르는 바는 아니시기는 하겠지만은 우선 여기 기부금 조정 명세서는요. 기부금이란 뜻 자체 지난번에 잠깐 얘기 들으셨던 것들 지금 이거는 특수 관계가 없는 대상이에요. 특수 관계 없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급하는 것을 우린 기부금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기부금 그 조정 명세서를 작성할 때 그나마 우리 자격시험하고 관련된 거에서 조금 구분을 한다고 치면 지금 이 기부금 조정 명세서는요. 지금 얘는 세무 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죠. 기부금 조정 명세서는 세무 조정 대상이 아님 요거 하고 그리고 얘는 지금 기본적으로 소득 금액 조정 소득금액 합계표라고 그러죠. 소득금액 조정 자꾸 조정이라고 소득금액 합계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할 사항은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이 지금 우리 교육 목적상으로 이 프로 교재에서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먼저 반영을 해놓고 그 다음에 세무 결산서 처리하는 세무조정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다고 교재에 나와 있어요. 나중에 교재 읽어보시게 되면은 여기 기부금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여기 소득금액 합계표부터 먼저 반드시 마감하고 그 다음에 기부금 조정 명세를 갖다가 작성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기부금 조정하고 기부금 조정한 그 금액을 여기 소득금액 합계표에 반영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그 법인세 그 과세표준하고 세액공제 세액 계산서에다가 반영하는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반영됐던 간에 일단은 내용이 뭔지부터 구분을 해놓고 그 절차는 차후에 따져보기로 하자는 얘기예요. 자, 그 내용을 갖다 하나 알고 계셔야 될 거고요. 여기에서 조정된 이 금액은요, 이따가도 끝에 보시게 되겠지만은 일단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에서 반영된 것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에 반영이 된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라는 걸 얘기해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여기 회계 프로그램상에서는 이따가도 잠깐만 짚어보겠지만 맨 밑에 기부금 조정 명세서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클릭해 보시면 우리 계속 지금 실기 연습하면서 맨 밑에 계정에 기부금 나와 있죠. 거기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얘가 과목별 세무조정 대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프로그램 구성상 그렇게 거기 들어가 있을 뿐이라는 거 얘기했고 기부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면 최종 단계에서 끝났다고 판단이 되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지금 우리가 이거 만들고 있는 거죠. 이거 계산을 해야지만이 법인세가 얼마 계산되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얘를 여지껏 작성하기 위해서 앞에 그렇게 여러 가지 많은 세무조정들을 다 배우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얘가 보이는 걸 보니 거의 끝 무렵에 와 가는구나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부금과 관련돼서는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을 하나씩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왜? 물어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법인세 이론 배우실 때도 여기 기부금 조정 명세서는 세무 조정 대상 소득금액 합계표에 뭐 나온다 이런 게 몇 가지 질문 나온 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그 설명을 해 드리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기부금은 우리 재무회계 기부금 어디서 우리 배웠었냐면 거기 소득세 할 때 나왔었죠. 우리 근로소득 연말정산할 때 기부금에 대한 게 나왔었는데
거기서 썼던 용어가 어떤 용어를 썼었냐면 법정 기부금이라는 용어 봤었어요. 법정 기부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지정 기부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정 기부금은 또 어떤 걸 지정 기부금이라고 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비지정 기부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비지정 기부금은 또 어떤 것인지, 요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구분을 했었어야 됐고, 연말정산에서는 법정 기부금은 어떤 일정한 한도까지 많은 금액을 90%, 100% 전에 다 공제해 주는 것들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런 걸 우리가 골라낼 수가 있어야 돼요. 즉 어떤 것이 법정 기부금인지, 어떤 것은 지정 기부금인지, 어떤 것은 비지정 기부금인지, 이거를 골라내야지만이 기부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으니까 구분을 해야 되겠죠. 자, 이것도 뭐 골치 아프게 뭐 어려운 것만 내느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익히 여러분이 연말정산할 때 해보셨던 내용 중에서 법정 기부금은요, 지금 말로 천천히 해볼게요. 교재에 다 있는 것들이니까. 국가나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국방 헌금이라든지 국군 장병들한테 주는 그 기부금들은 다 법정 기부금이라고 했었죠. 기본적인 틀은 뭐예요? 기본적인 틀은 국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국방 헌금, 그 다음에 국군 장병한테 기부하는 것들, 이런 것들. 또 뭐도 있어요? 천재지변에 의한 이재민들 있죠. 이재민들한테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여기 법정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게 되면 더 많은 항목들로 쭉 나열된 게 있는데, 걔네들은 뭐냐면 우리 교육과 또 뭐에 관련된 거? 여기다 쓸까? 교육 또는 병원에 관련된 것들 있죠. 이 교육 병원에 대한 뭐 시설비라든지, 그다음에 교육비라든지, 그다음에 장학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연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법정 기부금에 속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은 법정 기부금으로 보면 되겠구나, 봐도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면 얘하고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서, 그러면 지정 기부금은 어떤 것을 지정 기부금이라고 부르느냐는 얘기죠. 여기는 기본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서 지금 인가를 받은 그런 단체여야지 돼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서 여기 인가받은 단체들이, 얘네들은 일정한 기간이 있어요. 보통 6년 지정이 되고 나서 6년 동안, 그래서 지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6년 동안 이 단체에다가 기부를 하게 되면 기부금으로서 인정해주겠다. 근데 법정 기부금처럼 모든 금액을 인정해주는 않죠. 퍼센테이지는 뭐 거기 나오는 거니까 그 금액만큼을 기부금으로 인정해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특징이 뭐가 있느냐면, 여기 특정 용도로 지출하는 그런 기부금들을 얘기를 하는데, 특정 용도에 보면 공익목적 기부금이 있고요. 공익목적 기부금, 그 다음에 불우 이웃 돕기 기부금 같은 거, 국민 체육, 체육이 아니라 체육기금,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분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비영리 외국 법인 또는 단체 또는 국제기구. 자, 이렇게 많이 나열을 했는데 이하가 좀 띄었을 걸 그랬다. 자, 여러분이 법정기부금하고 제가 지금 써놓은 밑에 지정기부금하고 성격이 쭉 내용들을 보니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확연하게 차이가 있잖아요. 법정기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 국군장병, 그다음에 천재지변에 의한 이재민. 설마 이재민하고 불우이웃돕기하고 이거 구분 못하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 시험 문제는 보니까 요거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비영리 외국법 특히 국제기구 같은 거 이건 지정기부금이에요. 거기에 반해서 여기 비지정기부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일종의 사적 단체라고 보시게 되면 되겠어요. 이런 것들 정치 자금이라든지 향후회 그다음에 종친회 그다음에 동창회 그다음에 신용협동조합 그다음에 뭐 새마을금고 이런 데들이요. 얘네들은 성격이 기부를 했다 손 치더라도 이런 비지정 기부금으로서 얘네들은 다 100% 송금 불산입이에요. 그 다음에 기타 사회 이주를 처리한다. 자, 그러면 지금 잠깐이라도 한번 뭐 특별하게 제가 구분하라고 얘기할 만한 건덕지는 없어요. 얘가 우리 회사에서 어떤 기부금을 했는데 그 항목들을 보시고 얘는 법정 기부금, 얘는 지정 기부금, 이런 거는 비지정 기부금이구나 구분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 뭐 정말 특이한 게 나온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 한번 이따가 구분을 해 보겠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됐다고 치고요. 여기 밑에다가는 다른 기부금에서 교재에서 정리하는 내용들이 뭐가 있느냐면 우선 기부금의 가액은 뭘로 결정해야 될까? 기부금 가액은 기본적으로는 시가예요. 뭘로 한다고요? 기부금은 기본적으로 시가를 하게 되는 시가로 우리가 기록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현물 기부할 때가 문제가 된대요. 현물 기부를 하게 되면 현물 기부를 했을 때는 얘도 마찬가지로 현물 기부를 법정 기부로 했을 경우 그 다음에 지정 기부로 했을 경우 그 다음에 비지정 기부를 했을 때 공통적인 것은요. 얘네들은 현물 기부를 하게 되면 다 장부가액으로 해주겠대요. 그게 틀이에요. 그냥 큰 틀. 이런 데다가 현물 기부를 하게 되면 기본 틀은 장부가액으로 한다. 장부가액으로 한다. 근데 여기 비지정기부 중에서는 특수관계자일 때는 장부가액하고 시가하고 큰 거 둘 중에서 비지정기부는 장부가액하고 시가하고 큰 거 얘도 마찬가지로 지정기부금은 특수관계인의 제한이 있고요. 특수관계자하고 관련된 지정기부금일 때는 장부가액하고 시가 중에서 큰 걸로 기부한 것으로 보고 비지정기부일 때는 장부가액하고 시가하고 비교해서 그냥 무조건 큰 걸로 해서 현물 기부의 기부금을 기부가액을 정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요 얘기는 현물 기부 같은 경우에는요. 이론 문제에서 나오기도 조금 애매하기는 한 것 같은데 기부금 가액은 기본적으로 시가로 결정된다는 게 하나 틀로 먼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현물 기부와 그다음에 미지급 기부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요 다음 파트는 게시가 너무 모자르다. 현물 기부와 미지급 기부. 오히려 미지급 기부가 시험 문제는 잘 나와요. 기출문제 보니까 미지급 기부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요. 기부를 했는데 우리가 약소금으로 기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미지급 기부는 두 가지를 하는데요. 하나는 가지급금일 경우 가지급금으로 기부할 경우 이건 가지급금으로 기부한다는 뜻은 회사에서 기부를 하고 계정 처리를
가지급금으로 해놓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미지급금으로 해놓은 경우도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미지급금으로 해놨을 때 예를 들어서 우선 약소금을 발행해서 올해가 2021년인데 얘 만기 일자가 2022년 1월 10일 이렇게 됐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 세무조정할 때 얘는 지금 돈을 올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내년에 주겠다는 뜻이에요? 내년에 주겠다는 뜻이죠. 그러면 회계 처리를 보시게 되면 차변에 기부금 해놓고 대변에 미지급금 해놨겠죠. 그죠? 세법에서는 얘 인정해 주겠다고요? 얘는 인정 안 해준다고요. 얘는 지금 현금주의예요. 기부금이 실제로 지출된 그 당해년도에 기부금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뜻이지, 지금 여기 미지급금 이렇게 써놓고 비용 처리한 거 올해 송금 불산입이겠죠. 얘는 내년에 나갈 거니까 그럼 내년에 송금 산입해 주겠단 말이에요. 되겠어요? 근데 가지급금 경우는 어때요? 가지급금 벌써 돈이 지출된 거죠. 그거는 당해 기부금으로 송금 산입해 주겠다는 얘기고요. 되셨죠? 이것도 내용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뭐 그죠? 맨날 가지급금 그러면 여비교통비만 생각하고 우리 대표에서 가져간 것만 재무회계에서 많이 다루셨잖아요. 이렇게 기부금을 낼 때도 이 계정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용하는 방법도 만약에 이걸 인정해 주게 되면 기부금은 일정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죠. 그죠? 비용 처리한 걸로. 그러면 세금 적게 낼 수 있잖아. 근데 그 세금이 우리가 법인세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느냐에 따라서 10%를 적용받을 수도 있고 20%를 적용받을 수도 있고 22%를 적용받을 수도 있고 25% 적용받을 수 있잖아요. 금액이 큰데 기부해갖고 그 퍼센테이지를 맞춰갖고 낮춘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교재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들이 있기는 한데 글자가 많았지 결국은 요 세 가지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죠. 기부금에서는 이론에서 물어보는 거 여기 세무 조정 대상 아님, 그 다음에 소득금액 학교협회에 반영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얘를 먼저 실무에서는 얘를 먼저 마감하고 그 다음에 기부금 조정명서 작성하는 게 원래 순서라고 얘기해 드렸어요. 그 다음에 얘 작성하고 난 다음에는 꼭 뭐 확인하라고요? 여기 여러분이 직접 여기다가 입력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난번에 재무회계화 같은 거 하실 때 작성하고 나면 조회만 했었죠. 그럼 다 반영이 되어 있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여러분이 기부금 조정 명세서를 완성을 했다면 여기 법인세 과세표준하고 세액조정계산서에 자동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반영되게끔 될 거란 얘기죠. 한번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이따가 한번 해봐요. 자, 그래서 520페이지에 기부금 조정명세, 특히나 파란색으로 글씨가 써져 있는 당구장 표시 같은 것들 있잖아요. 꼭 주의해서 읽어보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부금의 종류 그래가지고 50% 한도 기부금, 그래서 법정 기부금이라고 나와 있죠. 해당되는 거 제가 아까 키워드들만 쭉 나열을 해놨어요. 너무 디테일한 것까지 다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다 국립이라는 특징들이 있어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립, 시립 뭐 이런 데 있죠. 그런 기관들이 대부분 법정 기부금 단체들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2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뭐 병원, 학교,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업. 근데 한번 시간 내서 일과는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0% 한도 기부금,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은 30%래요. 그 다음에 10% 한도 기부금, 이거는 지정 기부금이라고 부른대요. 근데 뭐 사회적 기부금은 사회적 기업은 20%라고 해놨나요? 그렇다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2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기타 기부금 밑에 해놓고서는 전액, 송금 불산입, 아까 제가 잠깐 메모해드렸던 그 단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부금 가액, 여기서 현물 기부에다가 동그라미, 밑에 미지급 기부금에다가 동그라미, 요거 두 가지는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 523페이지에 보게 되면 기부금 송금 범위에 계산하면서 아까 법정 기부금 50% 한도, 그다음에 30% 한도, 10% 한도 뭐 이런 거 나와 있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이게 일일이 왜? 이거 내가 계산하지 않더라도 지가 알아서 계산 다 하니까 우리는 실무에서 과연 어떻게 작성해서 법인세 추정 7점을 획득할 수 있을까? 그거 한번 연습을 해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52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기부금 조정 명세서 나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기부금 조정 명세서 일단 꼬라지를 한번 봐야죠. 여기 화면 띄워놓고 맨 밑에 있는 기부금 조정 명세서 열어보시고요. 자,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세로 불러오기 뭔지도 몰라요.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거. 지금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한 거 없죠? 그냥 불러오기만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교재에서 1번 자료를 보시게 되면 기부금의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계정별 원장을 참고하시고요. 기부처에 대한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은 생략하세요. 그리고 날짜별로 2월 7일부터 7월 23일까지 기부한 내역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파란색으로 당구장 표시에 7월 23일 MBC의 그 수재민 돕기 성금, 수재민 아까 이렇게 수재민은 저기 천재 지변이죠. 근데 지출액 중에서 300만 원은 2022년 1월 31일 만기 약소금으로 기부했다면 얘는 송금불산입, 아까 미지급금으로 기생된 기부금이죠. 그러면 얘는 송금불산입 해놓고 유보 처리를 해놓으셔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에 대한 2월 명세, 2월 된 금액은 전년도에서 1,200만 원을 한도 초과해서 지금 여기 공제를 못 받았다는 얘기죠. 2월 공제 이 기부금에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렇다면 요 문제를 보고서 제가 하는 거 보세요. 여기도 기부금은 항목이 되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뭘 믿고 따라가야 돼? 번호 믿고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기부금 명세가 1번이 되어 있는데 기부금 명세서부터 작성을 하셔야지 돼요. 교재에서 준 대로. 그럼 여기 기부금 명세 오른쪽에 보시면 옆에 물음표 있죠. 그 물음표 기부금 명세 뭐였을까요? 띵 눌러보니까 뭐라? 지금 여기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 우리 사주, 기타 구분하는 게 네 가지가 뜨죠. 근데 뭐가 있어야지 그 뜨는지를 알지. 그래서 계정들은 여기 위에 보시면 계정별 원장 데이터 블록이 있죠. 그럼 얘는 기부금 계정으로만 된 것들을 나열됐던 임정된 것 계정들 있죠. 날짜 순서로 다 불러옵니다. 우리가 직접 입력하는 건 아니란 뜻이죠. 그래서 불러오기 확인 누르시게 되면 항목들이 쭉 나타나 있죠. 보이시나요? 자, 그럼 제가 어떻게 하나 보세요. 여기 1번부터 지금 서울대학병원에 한 거는 얘는 법정기부금이죠. 그 다음에 사회공동복지모금에 얘는 지금 지정기부금으로 되어 있죠. 근데 사회복지공동모금이 있잖아요. 불이웃돕기 성금인데 사회복지공동모금에 우리 보통 연말에 앵두인가 뭐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하고 바보의 나눔이라는 단체는 이렇게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목적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기관은 법정기부금이에요.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하고 하나는 뭐 어디라고요? 바보의 나눔, 바보의 나눔이라는 그 단체가 있대요. 요 두 단체는 어떤 기부금이다? 법정기부금으로 기억하시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니세프는 국제기구죠. 국제기구는 아까 우리 지정으로 얘기를 했었고, 여기 대표이사 동창에다가 특별회비 납한 거는 얘는 비지정기부금이겠구나. 국방은 어디라 그랬죠? 법정. 수재민 돕는 거 여기도 법정이 되겠죠. 근데 300만 원 아까 했던 거 얘는 올해 거 아니죠. 기타. 간단하게 끝났죠. 제가 너무 훌륭해 보이지 않아요? 답을 다 외우고 있었으니. 그죠? 근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법정인지 지정인지 기타인지 조금만 그 구분을 갖다가 보시면 그것도 거기 있는 걸 다 외우라는 뜻은 아니죠. 그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들도 실제 우리 그 회사에서 흔히 쓸 수 있는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로 내지 전혀 발생도 안 하고 이상한 것들 그걸 내지는 않는단 말이죠. 참고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금액부터 한번 잠깐 확인을 해보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얘가 법정인지 지정인지 기타인지 이런 걸 구분을 하게 되면 금액별로 얘가 법인세법에 어디에 해당되는 법정기부금이라고 금액들이 쫙 구분이 돼요. 그러면 법정기부금 합계금액은 얼마가 돼 있어요? 2,600만 원 되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비지정기부금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300만 원. 그 밖에 지정기부금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1,100만 원. 뭐 하여튼 이렇게 구분이 되죠. 코드번호대로. 기타, 아니 말을 잘못했네. 여기 기타, 얘가 비지정이죠? 비지정, 얘도 내년 거니까 비지정. 1,100만 원은 그 밖의 기부금은 저기 비지정 기부금의 합계금액. 그 다음에 300만 원, 요건 이거네요. 유니셰프. 여기 나는 지정 기부금. 그래서 가는 법정 기부금에 대한 합계금액, 나는 지정 기부금에 대한 합계. 그 다음에 그 밖에 라는 뭐에 대한 거라 했었죠? 비지정 비비가 아니라 비지정 기부금에 대한 합계. 다는 뭐였겠어요? 우리 사주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여기 문제에서는 지금 우리 사주권은 안 나왔죠. 그래서 요것만 구분을 이렇게 한 것이랍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여기서 별도로 한 건 없고 계정별 원장 데이터 불러오기로 한 다음에 법정인지 지정인지 그다음에 비지정인지 그것만 구분했죠. 그럼 요거는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이 실력을 발휘해야지 되는 항목들이었었어요. 그럼 1번 기부금 명세서는 다 작성이 되었고, 다시 원위치 돌아가서 1번 끝났으니까 이번에는 뭐 해야 돼요? 2번하고 7번하고 공통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모르겠고, 2번 이거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기부금 2월된 거 있다는 거 정보 있었어요? 어디 있었어요? 거기 2번 자료에 기부금에 대한 2월 명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럼 내용연수 2020년 띵 해주니까 기부금 종류가 어떤 거예요? 물어보고 있네요. 이게 지정기부금이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주황도 밑에 거 사망 1호 지정기부금 이거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 다음에 한도초가 송금 불산입한 거 얼마였다 그랬어요? 1,200만원 됐죠? 그럼 일단 여기까지 작성을 해놓고요. 지금 다른 정보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자료를 더 입력할 수는 없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거기 해당되는 거 금액만 입력해 놓고요. 아까 1번 다시 돌아가서 기부금 명세 여기서 우리 다 입력했죠. 기부금 명세 입력한 다음에 이 교재에서는 지금 기부금 명세서를 입력하고 난 다음에 이 항목에 대해서 여기 합계 등록을 눌러가지고 여기에다가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이 있었죠. 그 중에서 동창회 특별기부금 여기 아까 납부했던 거 있었잖아요. 동창회에다가 그 납부한 기부금은 뭘로 처리한다 그랬어요? 송금불산임 처리하기로 했었죠. 그리고 얘는 지금 저기 뭐죠? 비지정 기부금에 대한 거 얘는 대표가 갖다 쓴 걸로 봐서 상여 처분한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동창회 특별 기부금 얘는 금액이 얼마였었느냐 하면 800만원 아까 나와 있었죠. 800만원 해주시고 얘는 대표자가 가져간 걸로 비지정에 대한 거 금액 1100만원 아까 우리가 제가 써놨던 거 있었죠. 상여 처분한다. 그 다음에 또 300만원 있었죠. 이거는 기부금이 올해 게 아니었었죠. 그럼 즉 비지정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부터 해서 여기
소득금액 합계표에다가 먼저 등록해 주라고 했던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었어요. 자, 여하튼 간에 거기 용어는 미지급 기부금이었었죠. 여기는 얼마? 300만 원. 얘는 지금 유보로 처리해 놓으셔야 되겠죠. 유보 발생 처리해서 두 가지를 반영하고요. 저자 여기 보니까 기타 기부금 세무조정사항 나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할 때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게 뭐겠구나. 비지정 기부금 세무조정부터 먼저 한다. 그죠? 다시 뭐요? 비지정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먼저 한다. 그래서 저장 일단 해놓고요.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기 기부금 명세서 클릭해가지고 우리가 아까 기타라고 표시했던 여기 4번 얘는 어음을 지급했던 거였었죠. 얘 기타 비정기부금 세무조정부터 먼저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대표이사가 동창회에 800만원 납부한 거 요 두 개 비지정기부금에 대해서는 세무조정을 우선 한다. 그 금액이 아까 그 밖의 기부금 요거였었어요. 요 두 개 금액을 세무조정해야 된다. 세무조정 뭘로 하죠? 세무조정을 해야지 되는데 대학 동창회 기부금은 송금 불산입일 것이고 이거 송금 불산입 동창회 기부금 800만원 그죠? 이 800만원은 뭘로 처분한다? 대표자가 가져갔으니까 상여로 처분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지급 기부금이었었죠. 올해 거 아니기 때문에 엄으로 기부한 것이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은 똑같고 얘는 미지급 기부금 금액은 300만원. 얘는 유보 발생이죠. 얘는 저기 시간이 되면 우리가 내년에 만기가 돼서 기부가 처리가 될 테니까 세무조정 두 가지를 먼저 해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시 됐죠? 1번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뭐를요? 비지정 기부금만 무조건 다. 먼저 세무조정한다. 자, 기부금에 관련된 문제를 갖다가 입력할 때에는 첫 번째 기부금 명세부터 작성해야 되는데 얘는 요거 클릭해서 여기 기정별 원장 데이터 불러오면 기부금들이 쫙 다 일자별로 불러하신다. 그런 다음에 얘를 어떻게 된다? 유형별로 법정기부금인지 지정기부금인지 그 다음에 비지정기부인지 구분한다. 구분하고서 여기 원래대로 돌아와서 여기 학기 등록에서 비지정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 해준다. 그러면 그것도 지금 두 개밖에 없었잖아요. 다 송금불산입이고 대표자가 쓴 거면은 상유 처리하면 될 것이고, 그죠? 그다음에 미지급보험 같은 경우는 얘는 유보 시켜놓으면 될 것이고, 나중에 또 문제 나올 것들은 대학 동창회 기부금이 아니라면 우리가 지금 봤던 걸로 비지정 기부금으로 뭔가 중간에 꼭 들어가겠죠. 그 돈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는 사람이 대표이사가 제일 만만하겠죠. 대표이사가 등등해서 동창회가 아니라 향후에 종친회 이런 데다가 또 돈 기부했다고 나오겠죠. 그럼 그거 세무조정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근데 미지급 기부금 요건 특이한 케이스라서 대부분 나오더라고요. 그럼 미지급 기부금 관련된 것들도 해주면 되고, 또는 가지급금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얘는 손댈 필요 없잖아요. 얘는 올해 반영되는 것들이니까. 자, 그래서 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원래 화면 돌아왔죠. 그 다음에 여기 기부금 2월 명세도 작성을 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뭐 그래요? 3번은 여기 법인세에 관련된 한도액
계산 코드 번호 10번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얘를 불러오기 전에 지금 소득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여기 자동으로 반영된 것 이외에는 손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기부금 명세에다가 자료 입력했던 건 있잖아요. 그 결과치를 모르겠는데 여기에 다시 입력한 자료가 있었으니까 새로 불러오기로 한번 눌러보세요. 새로 불러오기로 누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입력했던 그 소득 처분했던 그 금액들에 대해서 조정이 벌어진단 말이죠. 초록색이 보이면서 확인 누르면 금액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해되셨어요? 왜 이런 게 벌어져요? 아니 소득에서 우리 지금 송금 불산입 했잖아요. 그럼 1,100만 원만큼은 소득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반영된 거예요. 어디서 처리했기 때문에 그 소득금액 합계표에서 송금불산입으로 1,100만 원을 처리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소득금액에 이렇게 반영이 됐단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내용을 얼추 보아하니 소득금액에서 법인세 기부금 2,600만 원, 2,600만 원 뭐였었어요? 법정 기부금. 아까 봤잖아. 또 보여줘요? 그래서 요거 아까 그 보는 숫자들 있잖아요. 한 번 정도는 봐야지 얘 숫자 반영된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소득 금액에 대해서 50% 계산했더니 기부금 한도액은 법정 기부금 얘기하는 거예요. 법정 기부금 아까 50%라고 했잖아요. 한도액이 얼마까지 인정해 준대요. 근데 지금 그 돈 택도 없죠. 그러면 이만큼 금액이 남겠죠. 여하튼 간에 한도 초과액 생길 리가 우리나라 회사들이 이렇게 이게 한도 초과액 넘어가게끔 기부를 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봐요. 한도액 30% 계산하는 건 우리 사주였죠. 4번은 해당 사항 없었죠. 5번 여기 한도 코드액 10% 비지정기부금이죠. 비지정기부금에서 납부한 거 300만 원 그래도 한도 초과액 된 거 없죠. 됐어요? 응. 그리고 한도 초과액 된 것은 없었고요. 한도액은 근데 언제까지 얼마까지 쓸 수 있대요? 비지정 기부금에 대해서 이만큼 쓸 수 있는데, 그죠? 그래서 여기 2월 잔액된 그 송금 산입에 지금 1,200만 원이 있죠, 그죠? 그러면 당해 연도 지출액 송금 산입에 지금 300만 원 되어 있다고 했는데 지금 당해 연도 송금 추인액 지금 한도 금액이 얼마예요? 여기 19번에 보시면 여기 송금 산입 합계라고 되어 있고 한도 초과된 것도 없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난 작년도에 기부금 2월액 명세서에서 1,200만 원 지금 한도 추가돼 가지고서 지금 얘를 공제를 못 받았는데 올해는 금액이 얼마가 지금 남아 있어요? 2,900 한도 이거 지금 우리 뭐만 갖고 계산해야 돼요? 잠깐만. 지금 우리 비정기 부금 얘 한도 초과액 생긴 거잖아요, 요거. 그죠? 얘 1,200만 원 지금 10%짜리 그 뭐죠? 뭐죠? 지정기 부금 그거 지금 부인당한 거예요. 작년에. 그럼 우리가 한도 초과액 계산할 때도 몇 %짜리에서 찾아야 돼요? 비지정 아니죠? 지정기부금 10%짜리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 지금 한도액이 얼마까지 쓸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6,800? 근데 지금 우리 지난번에 못 받았던 거 올해는 쓴 게 요거밖에 없으니까 얼마까지 다 쓸 수 있겠어요? 전체 다 써도 돈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올해 지난해 그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액으로 송금 불산입 됐던 게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송금 추인해서 그 한도액이 여분이 있어서 추인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차기 2월 되는 금액 더 이상 없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숫자 8번까지 우리 다 입력해 보셨잖아요. 그다음에 밑에 뭐 차기 2월액 없고 손댈 것도 아무것도 없고 끝. 그럼 입력이 다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여기 지금 자기 자동 계산되는 것들이잖아요. 되셨나요? 그리고 얘 뭐 하라 그랬어요? 저장된 다음에
우리가 기부금 조정 명세서 다 저장했으면 제가 맨 마지막에 법인세 과세 표준 조정 명세서 계산서 조정세 계산서 이렇게 봐야 된다 그랬죠. 다시 가서 걔는 어디 있느냐면 기부금 조정 명세서 작성하고 최종 단계는 다음 페이지 법인 조정 2에 여기 보시게 되면 두 번째 거예요. 신고서는 진짜 나중에 신고 납부할 때 작성하는 거고요. 지금은 조정한 것들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 106번 보세요. 106번에 1200만 원 들어와 있나요? 들어와 있죠. 이게 이렇게 들어와 있어야지 제대로 계산이 된 것이고요. 자, 오늘 기념으로 처음 법인세 우리 그 계산 들어왔을 때 제가 결산서상 당기 순이익에서 입금 산입시키고 송금 불산입하고 차가감 나오고 기부금 한도 초과에 그 다음에 기부금 한도 초과 2월에 얘가 바로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기부금 한도 초과 2월에 계산한 거예요. 각 사업연도 계산하기 전에 기부금에 대한 거 반영해야 된다 그랬었죠. 그런 다음에 2월 결손금하고 그다음에 비과세 소득하고 세액공제 비과세 소득하고 소득공제를 갖다가 제하면 그 다음에 과세 표준 계산된다 그랬죠. 그럼 다음 시간에 배울 거는 바로 요 세 가지겠네요. 그죠? 지금 여지껏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하기 위해서 이 많은 시간을 여기에서 쏟아부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해당되는 게 입력될 것들이 몇 가지 안 돼요. 나중에 이제 이걸 볼 줄 알고 여기서 뭐죠? 분납하는 것까지 계산하는 게 여기. 뒤에 것들은 얼마 걸린다고 장담은 못 하겠지만은 여하튼 시간 오래 걸리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뭐까지 계산해 보셨어요? 여기 기부금 한도 초과 2월에 실제로 한번 계산해서 여기 반영해 보니까 이게 이렇게 계산하면 여기에 이렇게 반영되는 거구나 라고 이해가 되셨죠? 되셨나요? 네. 그러면 오늘은 끝낼게요. 그래도